예,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혁명의 기반 기술 블록체인과 경제 전문 방송 NBN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국내외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 현안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리는 블록체인 경제 강서우 인사이트 진행을 맡고 있는 강서우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선 출연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조원희 법무법인 딜라이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왼쪽에 법무법인 광야에서 금융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예자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주제 증권형 토큰 STO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투자계약 증권,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특히 최근에 보면 한국과 미국의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이 다르지 않다라는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경우는 증권형 토큰 STO의 핵심 그리고 투자계약 증권 개념과 한국과 미국의 투자계약 증권 개념이 다른지 아니면 같은지 부분을 핵심적으로 다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을 강추해 드립니다.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조원희 변호사님. 예.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28일 신종증권 즉 투자계약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었는데, 네, 그랬죠. 예, 투자계약증권 기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투자계약은 법의 그 정의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그 정의 조항이 있는데 그걸 요건으로 나누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 그리고 금전에 투자할 것, 금전으로 투자할 것, 그리고 주로 타인이 수행할 것, 그리고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르는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있을 것. 요 이제 4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 운영에 대한 뭐 지분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운영 성과에 대한 배당권이 있다든지 아니면 성과에 대한 손익을 분배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보겠다 하는 이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조리 변호사님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4월 20일 날 대한민국의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도입된 지 처음으로 뮤직하우의 음악 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이라고 금융당국이 판단 결정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뮤직하우 음악 청구권을 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금융당국이 최종 판단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뮤직하우에 보면은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사실 이 이제 사업 모델을 보면서 처음 든 개념인데, 요 개념을 이제 좀 뜯어 보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사업자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남는 이익을 이 이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에 기반해서 분배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사업의 손익을 같이 분배하는 구조다. 그러면 이제 투자계약 증권의 그 정의 규정에 나오는 그 요건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보더라도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몇 가지 이제 예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투자자를 모집할 때 이제 사업자의 노력, 능력을 통해서 사업과 연계된 조각 투자 상품의 가격 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뮤직하우가 사실 여기하고 조금 이제 유사한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사업과 연계된 상품의 가격 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되는 경우,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토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토큰 투자자들이 토큰을 구매할 때, 투자를 할 때는 그 백서라든지 재단의 노력으로 내가 지금 100원에 사는데 500원에 오를 것이다. 가격 상승 기대를 하고 사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뒤에 아마 예 변호사님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투자계약 증권의 요건 중에 하나가 단순한 이제 수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제 그 손익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고 단지 그냥 이제 하나의 합리적인 기대다라고 하면 사실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기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 법상의 해석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예자선 변호사님, 금융당국의 그 작년에 상당히 한국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리믹스 토큰, 투자계약증권형 토큰이다. 이를 판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를 했었죠. 그러면 그 예 변호사님께서는 왜 리믹스 토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지 그 요건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저기 그 법률적으로 법조문상 투자 앞에서 그 투자계약증권 그렇죠. 개념을 설명을 예. 했기 때문에 리믹스 토큰은 왜 투자계약증권 그렇습니다. 개념에 네, 해당되는지만 네. 설명해 예. 주시죠. 그래서 지금 그 사업에 투자하고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것은 원래 배경이 투자금을 받는 관계에서 자본시장법을 따르도록 하고 그 대상을 증권이라고 해서 내가 어딘가에 투자했다는 권리 징표가 증권인 거잖아요. 근데 투자 계약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 같은 지분증권, 원리금 청구권인 채권도 있지만 투자 관계의 사업 관계가 다양하니 그게 달라질 때마다 계속 법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포괄적 개념으로 투자계약 그렇죠. 증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개념으로 두었죠. 투자계약증권 개념 그래서 도입한 투자계약 거죠. 증권의 핵심은 그 자신의 사업에 어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배분받을 기대가 있으면 투자계약 증권 관계이고요. 그게 미국 그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자본시장법도 그걸 그대로 계수해서 사실 정의가 그거를 거의 뭐 똑같이 담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고를 한 이유는 이때까지는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 조문을 적용한 적이 없었는데 뮤직하우에 대해서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조문을 들어서 그걸 판단을 했으니까 가상자산도 지금 똑같이 위믹스의 경우에 위믹스가 그 투자금을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뭐 본인들이 뭐 생태계 조성이나 이런 거에 쓰죠. 공동으로 그 돈을 모아서 쓴 다음에 거기서 가치가 상승하면 수익을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의 활동으로 인해서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 관계다. 뭐 당연히 이제 해당이 될 뿐더러 이제 SEC에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원래부터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조각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더 딱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사례를 들어서 이제 의견을 드린 거죠. 네. 반면에 그 예자선 변호사님 하지만은 예자선 변호사님의 민원 제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답변 민원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성 검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때 참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럼 본론은 답변을 하지 않았던 거죠? 막 그거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기보다 아니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증권성 판단에 앞으로 이런 것도 참조해서 본인들이 증권성 판단 그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번에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온 걸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원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그냥 법조문에 나온 거고 그거 그대로 이제 하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없죠.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가상자산의 경우에 뭐냐면 유틸리티 토큰이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야라고 말할 때 이거는 유틸리티 토큰이라도 실질이 이게 투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격이면 투자로 본다. 두 번째, 이거 따로 지분이나 뭐 이런 배당이 없어도 가치 상승만도 수익 방법 실현 방법 중에 하나냐? 그거 당연하다. 원본의 가치 상승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수익 실현 방법의 하나다. 그거를 딱 SEC에서는 가상증권의 증권성 가이드라인에 2개를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네, 저렇게 지금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사용성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왜냐하면 코인을 팔려면 가만히 있으면 팔리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가치가 오를 거야라고 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방하는 것이 오히려 사업일 수 있다. 그 실질이 저렇게 유통량이나 이런 걸 봐서 거래소에서 왔다 갔다 팔린다면 이렇게 딱 명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뭐 더 학문적으로 논의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유틸리티 토큰은 실질로 보고 가치 상승 자체도 수익을 기대다 원본에 그러니까 그 예 변호사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업의 주체 위메이드가 있다. 네. 그리고 저기 말한 것처럼 위메이드가 생태계 조성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보고 투자자들은 위메이드의 계속적으로 발표하는 사업 계획 내용을 보고 가치 상승을 기대한 것이다. 네. 따라서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죠. 위메이드의 코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위메이드의 그런 활동으로 내가 이 코인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투자의 대상이자 가상자산을 가진 사람이 그걸 처분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가 기재된 표시, 징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이나 저기 채권하고 당연히 달라요. 그건 투자 대상이 따로 있고 그 증권은 그 권리를 써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개가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과 채권이랑 다르니까 주식이나 지분증권이나 투자계약 증권이다. 그렇죠. 보는 투자계약 거죠. 증권 얘기를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위믹스 토큰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요건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어떤 면을 갖추지 않았다고 보세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자본시장법은 사실은 형사처벌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재형법정적이라 그래서 이 조문을 엄격하게 이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청구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컨대 뭐 위믹스 토큰을 갖고 있다 그래서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위메이드에 대해서 뭔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리적인 기대,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투자계약 증권의 요건이지만 우리는 청구권으로 조금 더 이 규정을 범위를 엄격하게 협소하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재 지금 나와 다시 있는 말씀드리면 청구권을 행사할 정도의 그렇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 가상 뭡니까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 변호사님 이어서 아까도 우리 그 예 변호사님께서 이믹스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에 질의를 했는데 예, 향후 검토만 하겠다. 예.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은 이거는 뭔가 금융당국이 직무유기가 아닌가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금융당국의 처리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뭐 직무유기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알겠습니다. 법원에 이제 판결이 없다 보니까 예, 충분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 루나테라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 루나테라 토큰에 대해서 증권성으로 판단해서 미등록 증권 판매 그리고 사기 혐의로 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당국인 경우는 루나테라 토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자선 변호사님, 그 루나테라 토큰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왜 증권성으로 판단을 네. 했다고 기준이 뭡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건도영 씨 그리고 건도영 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사업에 쓰인다, 여러 가지 결제에 쓰인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업관계에 있는 신영성 씨 이렇게 이런 그 사업자 측이 이 자기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용도 하게 하고 생태계 또 확장을 해서 네, 그리고 20%도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인을 사면 이득을 안겨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조금 구체적인 판단이 나와 있어요. 그거 뒷부분 제가 자막으로 혹시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자막을 넣어주시죠. 네. 예. 테라의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인데 맡겨놓으면 20%더 준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기대게 했다는 그렇죠. 것이고요. 이자를 20% 주마. 네. 예. 그리고 루나는 그냥 변동성 코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테라를 그 정확하게 거기 표현에 따르면 코리안 모바일 페이먼트 그 어플리케이션, 즉 차이페이죠. 차이페이를 통해서 뭐 배달의 민족, 요기, 야놀자 뭐 이런 등등해서 여러 군데 쓰인다고 해가지고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 사람들의 사업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계약 증권에서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방식은 꼭 그 사람한테 가서 뭘 청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걸 갖고 있으면 꼭 내가 와서 그걸 돈으로 바꿔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팔아서 돈을 받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걸 맡겨놓고 이자를 더 받는 것도 수익이고, 근데 수익의 그런 실현 방법은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테라는 20%더 주고 루나는 여기저기 써서 가격 올려준다고 해서 하는 거. 근데 두 개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겉으로 보기 하나는 뭐 디파이 같고 하나는 또 뭐 진짜 유틸리티 토큰 아니, 같지만, 그러니까 예자들 변호사의 말씀을 전해 보면 네, 자, 우선은 이자를 20% 준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양한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결제 범위를 네.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가격이 가치가 높아간다. 올라갈 네, 거야. 네. 그러니까 토큰을 그 사면 두 개가- 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 공동적으로 그 코인을 사는 사람은 공동의 사업이라는 게 그 사는 사람들이 같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낸 사업자. 돈들이 그 그렇죠. 공동으로 모여서 사업자가 그 활동을 한다. 즉 여기에 있어서 뭐 20%를 더 준다 그래서 수익을 내게 해준 건지, 이거를 쓰게 해서 가격을 올려서 수익을 내준다고 한 건지, 이런 거는 그냥 투자 계약의 종류의 차이일 뿐이고 성격의 차이, 그 본질적으로 그냥 다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라루나 토큰을 증권형 토큰으로 판단을 해서 법원에 기소까지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예자선 변호사님께서 우선 거기 테라폼랩스 주체 측이 있고, 그다음 20% 이자라든지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상승 기대를 줬기 때문에 그 미국 SEC 같은 경우는 증권형 토큰으로 판단을 하고 법원에 기소를 했다, 그런 내용이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예, 아까 그 조각 투자 뮤직하우도 그걸 갖고 갔을 때 뮤직하우에서 사주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사고 파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청구권이라는 표현이 법에 정확히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그러니까 표시된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었다는 거지. 그 권리를 꼭 그걸 판 사람한테 가서 팔아야 되는 건 아니라서, 저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법이 좁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거는 조금 더 답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제 투자 조금 더 계약 우리가 시청자들의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4월 20일 날 금융당국이 뮤직하우의 토큰이 아니라 예. 뮤직하우의 음악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우리 그 조은희 변호사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예, 예. 미국의 증권법과는 좀 개념이 다르다. 협소하다. 예. 조금 더 그러니까 말씀 일단은 주시죠.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일본, 유럽 그렇죠. 전 세계에. 대부분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계약 증권을 해석하는 범위는 국가마다 많이 달라요. 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이제 그 규정도 그렇고 해석도 그렇고 가장 넓게 해석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그 부분을 미국에 따라서 조금 더 넓게 해석하고 미국 있는데, 평으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제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미국의 이제 하위 테스트에 기반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맞지만, 사실은 이제 실정법의 해석은 사실 실정법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고, 굳이 우리가 또 미국의 기준을 따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외 국가, 뭐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해외 국가도 사실은 하위 테스트를 따르지 않고 자국법의 기준에 따라서 투자계약 증권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해석을 우리가 참조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규정의 범위를 벗어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예, 하고 이 있습니다. 부분은 다음 질문에도 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계속해서 조은희 변호사님, 예, 그 테라루나 토큰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법원에다가 예, 증권용어로 미등록 증권 판매, 예. 그리고 증권법 사기로 기소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앞으로 재판이 미국 법원에 진행될 텐데, 예. 법원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손을 들어줄 것이냐 아니냐, 네.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저는 이제 기존에 미국 법원이 판결했던 그 이제 취지에 비춰보면 SEC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그 비슷한 판례가 뭐가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는 게
아까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제 그 맥락인데 결국은 내가 이 이제 토큰을 구매했을 때 그 토큰 운영 사업자의 활동을 통해서 이 기대 수익에 기대한 기대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게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루나나 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기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 법원을 가더라도 이제 SEC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하위 테스트라는 것이 1946년도 예, 법원의 판례로 맞습니다. 인정된 거기 때문에 예, 예. 그 판례를 번복하지 않은 한 그렇죠. 그 후에 있는 판결인 경우도 기소를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기소한 예, 테라 루나 토큰 같은 경우는 증권용으로 판결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보는 봅니다. 거죠. 예.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 예자선 변호사님. 하지만 국내인 경우는 말이죠. 작년도 5월달, 6월달 여당인 국민의힘 주최로 그 루나테라 대폭락에 따른 당정회의를 2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정회의니까 정부 측, 금융당국, 그리고 여당 측, 그리고 거래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금융당국의 발언을 보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는 가상자산 총괄법이 없기 때문에 루나테라 대폭락에 대해서 조치할 대안이 없다 라고 밝히면서 그럼 거래소 자율 규제를 해보자 대안을 제시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국내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다르게 왜 테라루나에 대해서 증권성이 없다고 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증권성이 없다라고 한 건 아니고 지금 투자계약 증권이 아직까지 있는데 판단 결정을 한 바가 없다라고 그런 해본 적이 거죠. 없어서 지금 좀 미비했던 것 같다. 앞으로 잘해보겠다 이렇게 말한 거라 그 직장인으로서 저도 당연하게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게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을 하면 이때까지 뭐 했냐라고 우르르 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방어적이긴 이때까지 이렇게 사건이 터진 건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지금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금융위를 이렇게 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이제 루나테라를 이게 증권으로 보면 불공정 거래 처벌 규정 등에 의해서 이제 검찰 수사가 훨씬 손쉬워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자기 방어 때문에 그렇게 하느라고 검찰 수사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은 네. 검찰 수사가 아니라 네. 이게 왜냐하면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판단 해석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럼 예. 금융위원 판단 해석 기능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작년도 5월달, 6월달 네, 당정회의에서 테라루나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증권성이 아니다 하는 발언은 없지만 네, 네.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할 네, 대안이 네. 없다. 네. 그걸 광의로 해석하면은 테라루나인 경우는 증권성이 아니야라고 네, 네, 네. 해석을 확장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겁이 났던 거죠. 사건은 터졌는데 이거를 증권이라고 하면 그럼 이때까지 뭐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아니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건 하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검찰이나 법원이 그 검찰은 이제 자본시장법에 증권법을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또 다음 넘어가죠.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예 변호사님 얘기를 정해 보면 아직까지는 그 작년도 5월달, 6월달 시점에서 보면 작년도 4월 20날 그 뮤직하우 음악 청구권을 제외하고는 투자계약 증권 판단을 해본 바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루나테라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고 했는데 왜 정지를 못했니? 네. 라는 라는 말을 그 원망의 말을 들을까 봐서 좀 미적거렸다. 망은 말을 들을까 봐서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라 이제 뭐 사실은 예전에 그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진작에 이거 도박성이고 이거 규제해야 되고 이거 정상적인 금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정치권에서 우르르 해가지고 막 결국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그랬는데 이제 또 사건이 터지니까 불러가지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상당히 속으로는 그때 하려고 그랬을 때는 못하게 다니하고 되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법이 이때까지 미비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예. 아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법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요. 예자선 변호사님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작년도 그 9월 달에 언론에 보면 금융감독원이 검찰에다가 테라루나인 경우는 증권성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네. 공식적으로 그 뭐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예, 저도 그러면 기존에 5월 달, 6월 달하고 9월 달에 똑같은 테라루나인데 네. 개체는 하나인데 예. 또 담당 기관도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에 왜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그게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 보통 금감원이랑 금융이랑 같이 검토를 하고 실무적으로 제가 이런 민원을 제기해도 금감원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이제 금융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서 금융위 이름으로 발표를 하죠. 원래는 유권 해석이면. 그런데 이거 테라루나는 이제 사건이 터졌고 이거를 검찰에서는 증권으로 볼 수가 있다고 법리적으로 증권으로 볼 수가 있고 미국에서도야말로 오히려 그 남의 나라인데도 거기서는 증권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으니 검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금융위도 이제 증권으로 검토를 금감원도 한 거죠. 근데 금융위랑 협의가 돼야 되는데 금융위는 이제 애매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아니라는 식으로 해버리니 이게 사실 아마 법원에서 영장을 판단할 때도 유권 해석 기간에 네네 그 조회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금감원으로서는 엄청 너무 답답하고 이거는 좀 수긍할 수가 없다고 해서 어제 이례적으로 입장을 단독으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예. 저를 포함해서 그 가상자산 관련된 사람들인 경우는 금융위가 했든 금감원이 했든 금융당국으로 보는 거지. 네. 그걸 뭐 네. 금감원 따로 그렇습니다. 금융위 네. 따로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금감원인 경우는 공식적으로 법을 해석할 그렇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특수법인 네. 민간단체란 말이죠. 네. 그럼 이제 하지만 시청자들인 경우는 금융당국의 의견으로 본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을까? 하지만 아까 네. 말씀드린 좀 네, 설명이 쉽지 않네요. 네, 바뀌다기보다는 금감원은 처음부터 그런 의견을 냈고 웬만했으면 금융위가 그냥 그렇게 하면은 참았을 텐데 이건 너무 아닌 것 같고 검찰 수사에 직접 방해가 되니까 아 이건 증권 아니냐라고 단독 입장을 발표를 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된다. 예. 이 건에 대해서 우리 그 조은희 변호사님, 예. 네, 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저는 뭐 평생 공직을 했지만은 예. 그 모든 법령이 그 주무부처가 있잖아요. 예. 주무부처에서 일차적으로 해석을 유권 해석을 할 권한이 있고 예. 물론 뭐 그 최종적인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아까 호의 테스트와 같이 한 거지만 반면에 금융위원회는 행정조직이고 예. 금감원은 그 특수법이 민간 조직인데 예. 공식적인 해석 권한은 없단 말이죠. 이게 월권 아닙니까? 아, 뭐 근데 사실 이제 그 그러니까 금융이든 금감원이든 이제 어떤 행정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전제로 당연히 법령에 대한 해석이 전제돼야 될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위가 판단을 해야지 예. 금감원은 다시 말씀드리면 금융위의 판단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렇죠. 과정이지 집행하는 않겠나.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이게 뭐 어떤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라는 입장보다는 음. 금융위도 이제 법을 집행하기 위해선 나름의 이제 법의 해석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금감원은 우리는 이걸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이제 금감원의 입장 표현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문제는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 그게 국민들이 볼 때 금감원이 뭐 특수법인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아, 예. 금융당국이구나. 예. 그렇죠. 예. 그럼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테라루나를 증권성으로 보는구나. 예.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혼선이 있다. 근데 아직까지 금융위는 예. 이런 반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거죠. 예, 그게 뭐 이제 초기부터 계속 지적되어 온 부분인데 이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실 컨트롤 타워가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일관된 행정 정책도 없었고 또 법령에 대한 일관적인 해석도 사실은 부족했어요. 아, 그 부분인 예. 경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전임 정부는 그 가상자산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이었고 예.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총괄 주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초기부터 이제 그런 맥락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부처별로 그런 충분한 해석과 논의를 통해서 일관된 정책이나 해석을 하기가 부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배경을 보면 그런 이제 과정이 좀 참작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자선 변호사님. 이건 뭐 비슷한 질문이라도 좀 그런데 아직까지도 금융위원회가 테라루나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은 작년도 9월달에 증권성이 높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 금융위는 아직까지 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말했는데도 갑자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핑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기소를 했으니까 그걸 또 다시 보니까 우리도 뭐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다시 뭐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다른 가상자산들에 대해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던 게 다 직무유기라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들이 나는 배당이나 이런 게 없어서 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는 이거 유틸리티 코인이라서 아니야 라고 이 법하고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최소한 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 잠깐 기다려봐 라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 그냥 부분은 각사가 판단할 거라고. 이따 나중에 또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조은희 변호사님. 예.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은 작년도 검찰인 경우는 뭐 국내 다양한 기관이라든지 의견, 특히 그 금감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테라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을 하고 뭐 1000페이지 정도 페이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법원에다가 권도영 대표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법원인 경우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아직 많다. 즉 말씀드리면 법원은 좀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는 아직은 좀 어렵다. 영장을 기각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과 법리라는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해석하는 거는 실질을 따져서 해석한다. 이거는 뭐 우리 이제 예 변호사님이나 다 공통된 의견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조사를 하다 보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백서 또는 나온 기사만 가지고 본 거랑 막상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네, 이런 내용도 있네. 구체적인 근거에 그렇죠. 위에서 판단을 해야 변화가 되잖아요. 있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우리가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단순히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런 판단을 했다가 지금은 이런 판단을 한다가 아니라 이제 수사 과정 속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밝혀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법원이 역시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게 기존에 선례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검찰이나 금감원은 이제 유죄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해석을 했겠죠. 근데 법원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바로 구속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판례도 없고. 예. 계속해서 그 조 변호사님. 그리고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테라루나를 그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고 그 법원에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그 증권용으로 판단한 하고 기소한 그것이 우리나라의 향후 법원 판결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매우 적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해외 법원의 판결에 그다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요.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령이 다른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냥 참조를 할 뿐이지 그렇죠. 어떤 영향을 받는다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서두에도 잠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은 미국의 증권법 개념과 한국의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은 다르다. 따라서 법원 같은 경우도 미국의 영향을 거의 안 받을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 예자선 변호사님,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에 스테이킹, 가상자산거래소 스테이킹에 대해서 이것도 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현재 그 법원에 기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그 예 변호사님께서는 국내 거래소의 그 스테이킹은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볼까?
아니 다 어떤 의견을 갖고 아까 계세요?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기 그 맡겨놓고 스테이킹이라는 디파이라는 방법으로 수익을 주는 방법이니까 그 발행 사업자가 그거를 직접 한다면 증권 발행이고 발행 사업자는 나는 모른다. 나는 그냥 토큰만 팔았는데 자기네들끼리 디파이 상품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업자를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특검법상 거래업 신고를 했는지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서 규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는 테라루나 뭐 우리나라 법원이 미국 법원을 바로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지금 법은 원래 이렇게 있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면 판사들도 조금 더 이거를 잘 알게 돼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증권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그리고 예자선 변호사님, 그러면 디파이 서비스는 왜 그 예금 이자가 더 높아서 어떤 네. 영향을 미칩니까? 지금 아까 스테이킹 서비스라는 거 핵심이 결국에는 맡겨놓으면 코인을 계속 더 준다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코인으로 주거나 다이너 코인으로 주거나. 그런데 그게 예금을 대체하는 금융 상품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코인으로 더 주는 거잖아요. 즉 그 네. 사업자는 그 코인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주는데 돈이 안 드니까 막 줄 수 있는 거고 코인을 그렇게 준다고 해서 결국 자기가 이렇게 만든 코인을 파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결국에는 코인을 파는 사업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거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이 사업자가 직접 스테이킹 상품 자체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플랫폼까지 하고. 그렇죠. 근데 그냥 난 코인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서 그 코인을 가지고 뭐 스왑이나 막 이런 걸 하면서 디파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쟤는 모든 코인을 안 보더라도 아까 위믹스가 나와서 그런데 위믹스는 자기가 위믹스를 스테이킹을 하면 그 위믹스 3.0 플랫폼에서 뭐 위믹스 달러를 돌려가지고 나온 수익으로 위믹스에다가 그러니까 스테이킹 경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행자가 하는 사례도 있고 네 발행자가 직접 거래소를 하거든요. 통해서 하는 사례도 있고 거래소가 아니라 이제 제3의 어떤 앱들에서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발행 사업자가 직접 하는 경우 같은 경우 뭐 위믹스가 그냥 게임에 쓰인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뭐 게임을 지금 그걸 하는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P2E 게임이 금지되어 있어서 별로 그 게임을 하려고 사는 사람보다 스테이킹을 많이 하는데 위믹스처럼 3.0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면서 위믹스를 맡겨놓으면 위믹스 달러 운영 수익을 준다 이런 거는 조 변호사님 이런 거는 완전 그러면 아까 말한 사업성이 뚜렷하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킹도 사실은 조금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죠. 이 사실 원래 스테이킹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네트워크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연료라 그럴까요? 그런 목적에서 스테이킹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일종의 예금 상품처럼 그렇습니다. 일부 이제 맡겨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주겠다.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실제 네트워크의 가동과 무관하게 맡겨주면 얼마를 더 줄게라고 하는 건 저는 이제 이건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위믹스 토큰 그 자체는 아니지만 위믹스 토큰의 일부를 가지고 어떤 이제 서비스를 디파이 서비스를 했는데 거기에서 유사하게 우리가 이런 생태계를 조성해서 이런 상황이 생겨서 수익이 되면 얼마를 줄게라고 하면 요 한에서는 투자계약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예, 보면 국내 거래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지난번에도 이거를 좀 다뤘는데 일부 거래소는 우리는 단순하게 기술만 제공해서 예, 예, 자기들끼리 스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야. 예, 다시 말씀드리면 주체자가 아니고 예, 또 그 이득을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아니다 하는 케이스가 있고 또 일부는 그렇지 않고 제대로 스테이킹을 한 것도 있다. 예, 그 두 가지 의견이 지금 서로 갈리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이 경우에 봤을 때에 우리 그 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스테이킹에 대해서 판단을 된다라고 이제 그 좀 그것도 이제 질의를 한 사례도 있지만 예, 예. 아직까지 이게 답변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예. 사실은 그 자본시장법 등등에 의해서 금융당국이 벌써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왜 정리를 안 하고 있을까요?
저도 이제 스테이킹 서비스 중에 일부는 유사수신이나 자본시장법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거를 왜 안 받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이게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리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토큰의 증권성 문제가 워낙 핫 이슈고 이걸 먼저 이제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차츰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임 정부에서는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해서 서로 놓았잖아요. 예, 뭐 새 정부 출범해봐야 5월 달에 이제 1년 출범을 해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금융당국의 여력이 없었다. 제가 정부 출신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정부 대변인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예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제가 위믹스를 신고한 거는 아까 그 원리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볼 게 많지만 아까처럼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뭐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사례를 든 거예요. 즉 사용성이 있지만 이거 자체가 본질이 아닌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아까 그 스테이킹이 부수적인 게 아니라 그거 게임만 한다고 하면 거래소에서 그렇게 팔리지 않을걸요. 이거 위믹스 달러 만들면서 위믹스 3.0 출시할 때 위믹스 가격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위믹스를 맡겨놓으면 위믹스 달러를 돌려서 위믹스를 맡겨놓은 사용자한테 직접 내가 이익을 배분해 줄게라고 자기가 직접 상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면서 짜잔 하고 3.0을 그 돌렸기 때문에 위믹스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러면은 이 활동을 제 말씀은 그래서 성립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청구권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뭐 모든 활동 모든 코인이 아니라 요거 증권이면 그냥 그거 증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위믹스한테 뭐 그 위메이드한테 그것만 하지 말라 그것만 하면은 아니 자 예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또 되겠죠.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오늘의 본론입니다. 지금도 아직 정확하게 답이 두 분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네. 미국의 증권법과 한국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이 같다, 아니다, 아닌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범위가 협소하다. 이 문제를 본질적으로 짚고 넘어가죠. 우선 그 조은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다르다. 그리고 다르다. 우리나라가 범위가 좁습니까? 예. 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네, 좁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동 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이슈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라는 요건인 반면 그건 추상적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조금 예. 더 추상적인 요건. 아까 말씀드린 가격 상승 기대까지 포함하고 그렇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 라고 사실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예. 이제 합리적 기대와 계약상 권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 지난 3월 6일 날 네. 그 STO 관련 그 국민의 민당정 회의 때도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증권성 개념, 투자계약 증권 개념이 협소하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STO 시장이 그렇게 활황을 보일 건 아닌 것 같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더라도 네. 사실은 이제 보통 우리 토큰 증권이다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는 엄청나게 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토큰에서 이제 이 증권성을 띠는 분야가 좁은 것뿐이지 향후에 이제 토큰 증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면 너무너무나 많은 이제 자산들이 기반으로 해서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여전히 이 STO 시장의 범위는 넓다라고 보고 넓고 있습니다. 활황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예, 그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자선 변호사님 STO와 잠깐 그리고 이 부분은 저 가상자산은 자막도 예. 같이 좀 넣어주시죠. 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STO는 조각 투자, 많은 투자계약 증권 중에서도 뮤직하우처럼 구체적인 권리가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상자산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구체적인 그 권리가 아닌 가상자산 자체의 수익을 기대를 할 때 어떻게 이제 그냥 이것도 증권으로 보는 문제라서 다른 것 같아요. STO는 지금 없는 건데 조각 투자 같은 것들이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 만든 거고.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예. 것은 알겠습니다. 예, 미국 예, 증권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의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에 자 예. 우리가
내용이 같으냐? 알겠습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다르냐? 먼저 일단은 ST와는 조각 투자 얘기였던 거고 금융위가 했던 요거는 가상자산이라 다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아까 자막을 보면 우리나라 법이 그 제 생각에는 미국 법과 어순만 다르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 미국 법에 보면 investment of money in a common enterprise with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efforts of others라고 나오죠. 즉 타인의 노력의 결과로부터 수익을 기대하면서 공동사업에 투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 그거 그대로 하면 금전등을 투자하고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거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수익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사업이라는 게 아까 내가 사업자고 공동사업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돈이 투자한 사람들의 돈이 공동사업에 모였다는 의미인 거고 그다음에 손익을 귀속받는다는 거는 수익을 기대한다는 거와 같은 말이죠. 왜냐하면은 증권 자체가 이 손실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손익이 귀속되는데 어떻게 귀속되냐?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되어 있어야 돼요. 증권은. 즉 이 증권을 가진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명증권이 있고 무기명증권이 예.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무기명증권이죠. 무기명증권도 증권이니까 그래서 투자계약증권이 무기명증권이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니 이게 쟁점은 뭐냐면 우리나라인 경우는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의 그 한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이 보면 금전 등을 통해 다른 요건은 미국하고 같은데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범위가 협소하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다시 주장들이 설명을 많은데. 드리니까 손익을 귀속받는다는 말은 수익을 기대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다르다고 보는 거죠. 뭐. 그렇죠. 잠깐만요. 아니 손익을 귀속받는다는 거나 수익을 기대한다는 거나 왜냐하면 증권 자체가 예. 그 앞에 개념에 증권 자체가 손실을 감수하는 거기 때문에 증권을 샀다는 건 투자계약 증권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거랑 수익을 기대하는 거랑은 그거는 다르다고 보는 사람이 없고요. 그다음에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됐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상의 권리라는 게. 근데 계약상의 권리라는 거는 종류가 다양해서 내가 이걸 갖고 있으면 이걸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팔아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인 거지 반드시 그 사람한테 쫓아가서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청구권은 아니다. 즉 뮤직하우 같은 것도 보셔도 그리고 주식을 봐도 내가 삼성전자한테 예, 가서 도로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예, 그 다르지는 제가 않다는 이 거죠. 부분인 경우는 여러 변호사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다수설인 경우는 아까 우리 조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다 하는 측면 때문에 우리나라의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이 미국보다 협소하다. 그리고 지난 3월 6일 날 그 이수영 그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방송이 끝나고 나면 문서로 금융위에다가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투자계약 증권이 그 ST의 핵심인데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법적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에도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토큰 증권에서 핵심적으로 범위를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봤고 시청자 여러분도 어떻게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